자,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아침을 맞이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1,247불로 어제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시총이 중간 단계인 알트코인 그리고 시총이 작은 알트코인들 위주로 펌핑이 오고 있기도 한데요.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오늘도 전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국내 암호화폐 프로젝트 카카오의 그라운드 X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번에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의 새로운 멤버가 영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름은 월드페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월드페이는 미국 금융정보기술 서비스 업체인 피델리티 내셔널 인포메이션 서비스의 자회사라고 합니다. 나름의 거물을 영입한 클레이튼에 관련된 소식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이 다가오는 6일부터 일본에서도 암호화폐 링크를 거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있는 비트맥스 거래소는 그 유명한 마진거래 비트맥스 거래소가 아니고요. 또 다른 비트맥스이고, 이 링크도 체인 링크가 아니라 라인의 링크입니다. 헷갈리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라도. 그 다음에 오랜만에 대시 관련된 소식. 대시가 암호화폐 멕시코 거래소인 타우루스 아이와 협력해서 남미 지역에서는 첫 번째로 암호화폐 비자 직불 카드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에 관련된 소식들. 더블록 분석가가 이야기하기를 최근에 이더리움 구글 검색량이 뚜렷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한마디로 검색량이 늘었다라는 것인데요. 보통 이 특정 암호화폐 구글 검색량이 늘게 되면은 그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그랬었고 최근에 XRP도 그랬었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구글 검색량과 함께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것은 2017년 연말과 비교하면은 이더리움 구글 검색량은 3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검색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면은 이제 2017년도 연말처럼 가격이 높게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선물 거래량이 14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치의 그런 기록을 남기게 됐는데요. 전고점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차이가 엄청납니다. 전고점은 96억 달러, 그리고 최근 기록은 140억 달러, 무려 45% 정도 늘어난 그런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더리움에서 돈 냄새가 솔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시장의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비탈릭이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캐시 홀더분들께는 약간 불쾌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크레이그 라이트가 떠나면 비트코인 캐시 개발 상황이 나아질 줄 알았다. 아니 근데 이게 뭐야? 내가 한 예상 중에 최악의 예상이 들어맞게 된 것인데, 어째서 비트코인 캐시 개발팀이 이렇게 난이도 조절 알고리즘 디테일에 목숨을 걷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탈릭이 봤을 때 비트코인 캐시 상황이 그 전에도 엉망이었었는데 이제는 더 개판이 돼버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캐시 개발자들 얼굴을 이제 김치 싸대기로 날려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비탈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솔직한 남자입니다. 머릿속에 필터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느끼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타입인데 나쁜 의도는 없지 않나. 자,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잘 나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가격도 많이 올랐고 2.0 테스트넷도 실행되기 시작했죠. 자, 부디 지속적인 이더리움의 건투를 빌어보고 비트코인 캐시의 건투도 빌어봅니다. 자, 그 다음엔 화제의 알트코인 체인링크 관련된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이 하모니 프로토콜이 그들이 출시한 테스트넷 상에서 체인링크가 제공하는 데이터 기술을 통합해서 사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체인링크 기술을 기반으로 한 D앱들은 디파이하고 국제금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체인링크 지금 거의 10달러를 뚜르락 말랑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그냥 매일마다 체인링크만 보면 얼굴에 한박꽃이 그냥 막 피셨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엔 좀 재수없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유럽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투게더가 해킹을 당해가지고 투자 계좌에서 118만 3천 유로를 도둑을 맞았다라고 합니다. 뭐 암호화폐들이 전부 다 털렸다라거나 완전 거덜난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이 좋은 소식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러시아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러시아 최대 국영은행 이름은 스베르방크 세르게이 포포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러시아 루블과 연동이 되는 코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의 자신감은 바로 최근 의회에서 통과된 디지털 금융 자산 법안을 통해서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푸틴이 여기에 또 사인을 했었죠. 자, 부활을 꿈꾸는 러시아.
스테이블코인 발행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엔 터키 소식이 또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재작년이었었나요? 터키 법정화폐 리라가 또 크게 타격을 받았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터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터키 리라 가치가 훅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이 터키에서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죠. 자, 뭐 사실 당연히 유로나 달러 등 터키 기준으로는 마찬가지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미리 달러나 유로 혹은 이 비트코인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한숨을 쓸어내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지금 달러도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죠. 자, 여기서 사람들의 선택은 무엇이 될 것인가? 법정 화폐가 흔들리는 사태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공화당 하원 의원인 톰 에머는 최근에 안소니 폼폴리아노의 팟캐스트에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사라지지 않는다. 앞으로 더욱더 강해질 것.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들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자, 그 다음으로 또 재밌는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이 나오게 됐는데요. 로빈후드 인플루언서라 불리는 사람, 이름은 데이브 포트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최근에 그가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사는지 정말 모르겠다. 윙클보스 쌍둥이를 초대를 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윙클보스 쌍둥이가 여기에 흔쾌히 응했다라고 하죠. 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서 초대하는지를 잠깐 앞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know how to buy Bitcoin, all right? I don't know how to buy it. I don't want to get one of those wallet things where you need like a passcode that has like, oh, you need Martian language and 16 hieroglyphics and your cousin's aunt's maiden name has to be like spelled backwards. 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될 것 같은데 똘끼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원래 제가 듣기로는 이 사람이 스포츠 갬블러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스포츠판이 닫히면서 주식판으로 넘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수익을 올려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번에는 나는 수익 면에서 올해 워렌 버핏도 제꼈다. 내가 워렌 버핏을 이긴 남자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날 투자할 주식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등 여러가지 기행도 보였던 사람입니다. 자, 아무튼 이 양반이 이제 윙클보스를 초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타일러 윙클보스가 알았다. 이런 식으로 승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재밌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것도 한 것이지만은 이 사람을 팔로잉하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다시 한번 비트코인에 대해서 들어보고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이 사람이 비트코인 사면은 이 사람을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도 따라서 사지 않을까? 뭐 그런 여러가지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미국 소식. 최근에 미국 통화정보국에서 많은 은행들이 암호화폐 수탁 관련된 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다는 소식이 크게 나와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암호화폐에 관련된 서비스를 기존에 활용을 하고 있었던 그런 은행들은 더 많은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인터넷 뱅킹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은행 간에 문제없이 돈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것이 좀 힘듭니다. 과정이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왕 암호화폐를 도입을 하는데 은행 내에서 USDC 혹은 USDT와 같은 미국 스테이블 코인을 아예 그냥 이참에 활용을 시켜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활용도 한번 해보자라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이것에 관련된 승인도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암호화폐 활용 면도가 높아지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한번 가져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11,400불대에서 막혀가지고 교착 상태에 이르렀다. 차트를 봤을 때 바이어들, 그러니까 매수 세력이 피로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코인데스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여기서 빨리 가격을 올릴 수 없다라면 도지 캔들이 나오게 되면서 매수 세력들의 힘이 빠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힘을 내가지고 11,400불을 하루빨리 뚫고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또한 분석가들은 지금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토시 플리퍼 같은 경우 비트코인이 박스권 횡보를 하게 되면서 알트코인들이 달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알트코인들의 강세를 다시 한번 엿보고 있었고요. 그 외에 비트코인의 프랙탈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삼각선임을 뚫고 위로 올라왔을 때 비트코인은 언제나 일정 기간 동안 높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힘을 내가지고 11,400불, 500불을 힘차게 뚫고 올라가야만 하겠습니다. 또 오를 때는 확실하게 한 번에 오르는 게 비트코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역바트,
이런 패턴이 한번 나와주면은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더 흥미롭게 흘러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태는 탐욕 단계에서 그치고 있고요. 아직까지 극단적 탐욕까지는 넘어가지 않은 상황. 그리고 또한 롱 포지션 같은 경우는 비트파이넥스 81%, 비트맥스 71%, 바이낸스 50. 이 세 곳 모두에서 롱 포지션이 우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니까 약간 불안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좀 상승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일단 지켜봐야 되겠죠. 자, 아무튼 오늘도 이런저런 정보들 및 소식들 나왔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으셨다면 오늘도 수고했으라는 그런 의미에서 토마토밭에 물 주기, 또한 이 광고가 나오는 동안에 물도 한 잔씩 드시고 스트레칭도 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새롭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